안녕하세요.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과 무릎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무릎은 이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인대나 뼈, 근육이나 관절막 같은 다양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골이 꼭 닳는다고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연골이 괜찮다고 해서 무릎이 안 아픈 것도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 수술 여부가 매우 중요하니까 오늘 내용 들어보시고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와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릎 수술은 무조건 하는 건 좋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늦추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급성 질환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 기준 딱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기준은 다리 변형이 심하게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다리나 X자 다리라고 부르죠. 다리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면서 안쪽이 O자처럼 비는 걸 오다리라고 하는데요. 관절염이 오래되거나 선천적인 이유로 다리가 점점 휘게 되면서 이 안쪽 관절로만 몸무게가 실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안쪽 연골들만 더 빨리 닳겠죠. 안쪽 연골이 닳으면 닳을수록 오다리는 더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 연골뿐만 아니라 이 반월상 연골도 파열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버리면 이미 무릎뿐만 아니라 발목이나 허리, 고관절도 틀어지게 돼서 악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운동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바로 섰을 때 다리 안쪽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거울을 보면 다리가 휘어 있다거나, 무릎이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안쪽만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서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고 수술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로 다리축을 빨리 교정해 주는 것이 관절을 오래 쓸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50m, 100m도 걷기가 힘든 경우인데요. 이 기준에 해당되셔서 수술하시는 분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관절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걷기 위해서거든요. 보통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5분만 걸어도 다리에 불이 나는 것 같고 100m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잠깐 앉아서 쉬어야 하고, 그러다가 의자에서 또 일어나면 한 20초, 30초간 무릎이 굳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우리 무릎이 더 이상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행이 힘들어져서 자꾸 덜 걷게 되기 때문에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힘줄도 다 같이 약해져 버립니다. 통증 때문에 보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치료를 3개월 이상 해도 호전이 없으시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운동량이 극도로 줄게 되면 수술을 한 이후에도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관절을 바꿔주는 것이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지막 3번째 기준은 야간 통증이 있을 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은 특징적으로 누워있을 땐 괜찮고 걸을 때나 오래 서 있을 때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걸을 때도 아프고 누워서 잘 때도 아파서 깰 정도로 통증이 있다면 관절이 이미 회복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무릎이 심하게 붓거나 열감이 동반된다면 응급수술이 필요한 질환일 수 있어서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수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 다만 이 3가지가 없다면 수술 없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수술 없이 빨리 좋아지는 분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를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3가지 기준이 없다면 대부분 수술 없이 많이 나아지세요. 제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도 이런 분들이 대다수인데요.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나 수술 없이도 빨리 낫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이 잘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릎 주변 근육이나 엉덩이 쪽 근육은 걸을 때나 움직일 때 무릎을 보호해주는 강력한 보호장치인데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이 근육의 강화입니다. 관절 연골이 많이 손상된 경우는 계단 오르기나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일반적인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관절 연골이 잘 버티지 못할 수 있는데요.
연골 대신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근육이 충분하다면 연골과 뼈에 무리가 덜 가고 염증이 일어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건물로 치자면 뼈대가 조금 약하면 콘크리트를 많이 발라서 단단하게 하면 건물이 잘 서 있을 수 있죠. 근육도 이렇게 뼈대가 되는 연골의 구조를 보조하면서 콘크리트처럼 우리 무릎이 잘 서 있을 수 있게 지지해 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대퇴사두근과 둔근이 충분히 강하게 무릎을 지지해주고 있다면 관절 간격이 넓어지고 관절 내 압력이 줄어들면서 걷기나 계단 오르기, 다른 일상생활들도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근육이 살아있으면 무릎 관절염 통증이 2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두 번째로 빨리 좋아지신 분들의 특징은 통증을 일단 조절하는 분들이에요. 비수습적 치료는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환자분들 중에는 어느 한 치료에만 꼭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만으로 이겨내보려 하시거나 주사만 맞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무릎의 통증을 일단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치료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무릎의 염증을 줄이고 부종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적당히 잡아서 걸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이 약물 치료인데요. 처음에 통증이 심할 때는 꼭 매일 걸어줘야 한다기보다는 통증을 일단 호전시키고 걷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치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주사치료인데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 통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거나 연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사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는 염증이 매우 심해서 무릎이 많이 붓고 염증이 심할 때 이걸 줄이는 역할로 쓸 수 있는데요. 특히나 남아있는 연골이 거의 없는 분들에게 통증을 조절할 목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습니다. 이 주사는 관절액을 보충해줘서 무릎 관절의 윤활 기능을 회복하고 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롤로 주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관절 안에 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키는데 사용하게 돼요. 간혹 주사치료를 하면 연골이 닳아버리고 평생 주사치료를 달고 살아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쓰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다른 주사치료는 적절히 쓰면 통증을 호전시켜서 우리가 걷기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사치료와 약물치료로 통증이 충분히 개선됐다면 그때 돼서야 운동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수술 없이 빨리 좋아지신 분들, 세 번째는 걷기 패턴을 개선하신 분들입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관절염은 이 연골이 닳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하중과 보행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악화됩니다. 무릎이 좋아지는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자연스럽게 체중이 실리고 다리 정렬이 곧게 유지되고 바른 걸음을 걷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보행 패턴이 개선되는 것이 무릎 관절염 통증의 개선에 큰 효과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몸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다입니다. 관절염 자체가 사실은 무릎을 과하게 사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빨리 좋아지시는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아프면 잠깐 쉬고 통증이 가라앉으면 다시 운동을 시행하십니다. 또한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고 쉴 때는 확실히 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층 분들은 갑자기 운동을 한다고 걷기를 평소보다 심하게 하시면 오히려 염증을 키워서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만큼 운동하고 걸을 수 있는지를 먼저 평가해보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 운동을 매일 꾸준히 시행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 수술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하는 3가지 경우와 수술을 하지 않고도 빨리 나아지시는 케이스 4가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 3가지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릎을 지킬 수 있는 운동법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